여러분 교재 보시면 문제 1번과 2번은 위험성 평가입니다. 제가 핵심 240문제 중에 왜 위험성 평가를 첫 번째에 두었을까요? 감이 옵니까? 감이 와요? 그쵸? 기기안전기술사의 위험성 평가는 가장 많이 출제되었다. 99회부터 129회차까지 최근 10년간 위험성 평가 문제는 14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매년 출제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회차 나온다 안 나온다? 99% 나온다. 왜? 작년 11월 30일에 정부가 뭘 발표했습니까?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작년에 국내 사고 사망 만인율이 0.43%였습니다. 2026년까지 이것을 0.29%로 선진국 수준까지 감축하겠다. 정부에서 선언했지 않습니까? 지난 정부도 똑같은 소리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또 따로 말씀드리고, 아무튼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 수단으로 이 위험성 평가를 내세웠어요. 그럼 뭡니까? 현재 노동부에서 내밀 카드는 만만한 게 위험성 평가고 기술사 출제위원도 만만한 게 위험성 평가다. 가장 문제 내기 좋잖아요. 이렇게 제가 힌트를 줬는데도 위험성 평가 문제가 나왔는데 틀린다. 그런 분은 바로 구입한 책을 덮고요. 당근마켓에다가 최저가로 팔고 원래 하던 거 하면 됩니다. 지금 공부가 장난입니까? 우리 인생은요,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기술사 공부는 최소 6개월 이상 해야 돼요. 아니 5년 넘게 하시는 분도 제가 봤고 결국 그렇게도 취득 못하는 분도 봤어요. 이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작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재 구매했죠? 책값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럼 빨리 단계에 붙어야죠. 이렇게 매번 나오는 문제를 틀리면 기술사 시험 합격 못합니다. 틀리면 안 되는 거고요. 꼭 이 문제는 맞춰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위험성 평가 문제는요. 고용노동부 고시에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대부분 나와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문제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데, 제가 지금 교재에 문제 1번의 위험성 평가, 그러니까 정의나 목적, 그리고 방법, 시기, 전반적인 내용에서 묻는 문제를 1번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죠. 네, 2번 문제는 위험성 평가의 절차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주로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1번과 2번 문제처럼 이렇게 기출문제가 나왔고 또 이렇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지침을 보면요. 제1장 총칙에서 4장 지원사업의 추진까지 나와 있는데 최근 10년 기준으로는 이 1장과 2장에서만 나왔습니다. 3장부터 이 인정제도에 대한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10년 동안 안 나왔는데 갑자기 나오면 자, 우린 시간이 없는 거니까 확률이 높은 곳에 베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유가 되시는 분은 준비해 두시면 좋죠. 자, 그래서 교재 1번 보시면 1번 답안은 제가 그간 출제된 기출문제로 고시에 있는 내용은 대부분 다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에 정의가 나와 있죠. 정의. 정의를 보면 자, 위험성 평가는 산업안전보호법 제36조 몇 조요? 36조에 근거해서 사업주가 어떻게 스스로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 요인에 관한 부상 또는 질병 발생 가능성, 자 키워드 중요하죠. 가능성 그리고 중대성, 이것을 추정, 결정하고 그리고 감소 대책을 수립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라고 정의로 의미하고 있죠. 자, 요 내용은 정의를 묻는다 그러면 다 써주셔야 해요. 최근 들어 이 추정과 결정을 삭제한다라는 고시에
그 행정 예고를 했죠. 그리고 4월 말이나 아마 5월부터 시행이 될 겁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5월 달에 지금 기술사 130회차인가요? 시험 보지 않습니까? 뭐 이 내용 굳이 뺄 필요도 없고요. 그대로 적으십시오. 네,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게 1번 정리하고 그리고 조금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위험성 평가는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 위험성을 사전에 평가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비무환이다. 미리 준비하면 근심이 없다는 거죠. 이 위험성 평가는 미국의 손해보험회사가 이 보험 금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결국 안전보건 분야에 적용을 해서 예방관리 기법으로 탄생시켰고 1993년도에 EU죠. 지금 현재 유럽에서 화학 플랜트 사고 방지를 위해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부터 96년에 영국 등에서부터 유럽에서부터 시행되었고 일본은 2006년 우리나라는 09년이죠. 2009년에 법적 근거를 만들고 2013년에 아까 말한 지침 노동부 고시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뭐 시행한 지 어느덧 1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이 사업장마다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죠. 사업장마다 위험성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보고서, 즉 평가표를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매우 형식적이고 굉장히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잘하는 사업장도 있죠. 하지만 제가 잘하는 사업장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자, 각설하고 1번 정의는 어디에 나와 있냐? 이게 다 지침에 나와 있어요. 저 지침 3조에 나와 있죠. 3조. 3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제목 2번에 보면 자, 위험성 평가 법적 근거 내용을 이렇게 기출해서 물었었어요. 법적 근거. 법적 근거도 이렇게 뭐 글로 표현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박스 안에 표 형태로 이렇게 제가 작성한 대로 그대로 이렇게 작성해서 넣어준다면 채점자 입장에서도 좀 깔끔하다 생각하고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겁니다. 산업안전보건법 36조의 위험성 평가는 법적으로 실시 의무 조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36조 조문 위반 자체에 대해서는 형벌이나 과태료를 받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36조를 위반 시에 강력하게 법안으로 우리가 처벌 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법이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럼 위험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고 여기 의무조항 나와 있죠. 의무조항. 여기 보면 법 15조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그 다음 16조는 관리감독자, 그 다음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그리고 실시 내용 결과 기록, 또 노동복구시 아까 얘기했던 요 내용의 의무조항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직무에 위험성 평가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위반을 했을 때는 처벌을 여기서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직무 대상자들이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38조 9조 안전조치, 보건조치 위반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결국 사업주가 실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사업주도 법 위반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여기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지만 법 25조에 보면 안전보건 뭡니까? 관리 규정이라는 게 있죠. 관리 규정. 또 도급인의 의무로 안전보건 협의체라는 걸 하는데 거기서 반드시 협의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강제화가 되어 있죠. 정리하자면 이 위험성 평가는요 결국은 사전 규제가 아닌 사후 규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평소 위험성 평가를 하든 안 하든 잘하든 못하든 우린 신경 안 쓸게. 다만 중대사고 나면 위반 시 그때 처벌을 시게 할 테니까 사업주 니네 스스로 알아서 평소에 잘해.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법적 근거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목적과 그리고 위험도도 이렇게 간단하게 축약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두었고요. 요 정도 그림 정도는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안전 구간은 리스크가 당연히 위험성이 적겠죠. 그런데 이 수용 가능한 위험 또는 허용 가능한 위험은 위험성이 존재하게 되죠. 예. 자, 쉽게 예를 들면 이 수용 가능한 위험은 뭐냐면 우주에 운석이 떨어져요. 우주에서. 예. 그럼 사람이 맞으면 죽겠죠. 예. 근데 여러분 주변에 운석이 떨어져서 맞아 죽은 사람 본 적 있나요? 들어본 적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아주 극히 적은 위험 빈도이기 때문에 우린 요 정도 위험은 수용이 가능하니까 이 위험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아도 된다. 위험은 조금 인지하고 있다. 뭐 요 정도의 이야기고요. 허용 가능한 위험이라는 건 자, 자동차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퀴즈입니다.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한 해 몇 명 정도일까요? 네, 한번 맞춰보세요. 몇 명? 네, 2017년은 4,000명대였고요. 4,190명인가? 네. 그리고 작년은 2,000명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5년 평균 3,000명대의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매년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다는 거죠. 굉장히 많죠. 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이 정도로 위험한 기계, 자동차가 혹시 이 위험성 때문에 운전을 안 한다든지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시는 분을 본 적 있나요? 물론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극히 드물겠죠. 예. 그러니까 허용 가능한 위험이 수용 가능한 위험보다 위험성의 크기가 더 큰 것이다 라고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수용 허용 불가능한 위험이라는 것은 당연히 리스크가 크게 존재하기 때문에 안전대책이 필요한 구간이죠.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ISO, IEC 51의 국제규격에서 정한 위험도로 규정한 것이고 거기서 이 출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그림 정도는 표현해 주신다면 채점자들이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충분히 인지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서 좋은 점수를 좀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실시 주체는 당연히 사업주가 근로자를 여기서 가장 키워드는 참여죠. 예, 참여.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실태 파악하고 평가 관리 개선 실시한다. 이것도 뭐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지침에서는 아주 길게 뭐 1항의 뭐 근거에서 2항에 규정하는 어쩌고 저쩌고 길게 나와 있죠. 예, 그렇게 다 적을 필요 없어요. 예, 이렇게 키워드만 사업주가 근로자를 참여시켜서 평가 개선한다. 그리고 도급인과 수급인 각각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뭐 요 정도의 이제 키워드 정도만 넣어주시면 충분히 답안으로서 이 채점자들이 채점을 합니다. 뭐 그렇게 법하고 똑같이 안 적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에는 소제목 추진 절차가 나와 있죠. 뭐 요거는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실시 시기는요. 법에서 또 정한 평가의 시기가 있는데 이 최초 평가가 있고 수시 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정기 평가가 있죠. 최초 평가는 사업장 전체에 무엇을 대상으로 한다? 설비, 작업을 대상으로 하고요. 기록물은 영구 보존하셔야 돼요. 최초 평가한 내용물은 영구 보존해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시 평가는 시기가 정해져 있죠. 사업장의 건설물의 설치, 이전, 변경, 해체 시에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및 변경 시 하도록 되어 있죠. 또한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에 정비를 하거나 보수 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작업 방법 절차의 신규 도입 변경, 그리고 중대산업사고나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근거해서 이 수시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죠. 사실 사업장에서 평가를
하긴 하는데요. 가장 많이 누락하는 게 바로 이 수시평가입니다. 예. 나중에 중대재해를 겪으면 이거 다 들춰보니까요. 수시평가 사업장에서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기평가죠. 정기평가는 최초 평가 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면 되고요. 이 기록물은 3년 이상 보존하셔야 됩니다. 몇 년이요? 3년. 자, 그런데 법에서는 뭐 3년 이상 나와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안전관리할 때는 이 기록물도요. 끝까지 보존하십시오. 나중에 근로감독관이 이런 것들 다 자료 조사할 때 또 이것도 문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도 이해하시면 좋고요. 정기평가는 근거가 있습니다. 요거 자주 나와 이런 것들도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이 저하됐을 때, 또 근로자의 교체, 그 다음에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 지식과 또 경험의 변화가 있거나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이 신지식의 습득을 위해서, 그리고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 대책의 유효성에 따라서 정기평가를 하게 된다라는 근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시 시기도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겠죠. 뭐 찍힌 문제로 실시 시기만 묻는 경우도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1번 문제. 그러면 이것만 적어주시면 돼요. 이것만.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개요와 결론은 꼭 적어야 합니까?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주어진 질문의 답안을 이렇게 명확하게 적을 수 있다면 시간 들이지 말고 개요 결론 적지 마세요. 하지만 이렇게 다 적을 수 있는 문제가 몇 문제가 될까요? 다 그렇게 못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요는 한 줄에서 또는 많으면 진짜 한 3줄 뭐 그렇게 적으시고요. 결론도 뭐 한 2줄 정도, 3줄 정도 이렇게 적어주세요. 요거 이렇게 적으면 그래도 기사 시험은 아니잖아요. 기술사기 때문에 개요, 또 여기 본론, 결론 이렇게 3단 구조로 딱 답안을 정리하면 나름 기술사로서도 명색이, 또 답안의 어떤 구색도 맞춰지고, 또 채점자도 기술사기 때문에 본인들이 했던 그런 경험을 토대로 채점하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가점 요인이 될 수 있다. 뭐 그 정도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시 규정에 대해서 포함시켜야 될 사항도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막 길게 그렇게 적을 필요 없고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원칙도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위험성 평가의 가장 큰 이 핵심은 뭡니까? 감소 대책 등은 위험의 크기가 어떻게 해요? 높은 것부터, 이것부터 개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한정된 재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모든 위험성이 제거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안전이라는 건 없습니다. 절대 안전. 어떤 형식으로든 위험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위험에 남아있는 것들은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하고 또 게시를 해서 또 그 위험성을 알려야 된다. 그런 취지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법, 긴급한 위험, 화학물질 방사선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내가 자의적으로 위험하다라고 판단하는 것보다 이러한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노사가 협력해서 근로자를 참여시켜서 해야 된다라는 이 일반 원칙까지 좀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주의사항 같은 것도 이렇게 3가지로 규정돼서 적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해 놨거든요. 브레인스토밍으로 특히 현장 근로자의 아차 사고를 토대로 위험성 평가를 반영해야 된다. 그리고 개인의 평가가 아니라 현장 작업자가 실시하고 참여해야 된다. 자, 위험성 평가는요, 지극히 단점이 하나 있는데, 다 좋은데 단점이 뭐냐면 주관적이에요. 이 사람은 위험도가 20이다, 저 사람은 위험도가 30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중요한 건 위험성 평가를 개인이 다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합의 과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여러 사람이 한 내용을 토대로 요걸 합의하는 접점을 찾아서 마지막에 최종 결과물로 만드는 거지, 개인이 평가한 걸 결과물로 만들면 굉장히 주관적이고 형식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현장에서도 위험성 평가할 때 그걸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고 하고, 그 다음에 감소 대책은 기술적, 경제성, 뭐 합리적인, 실행 가능한 낮은 수준의 위험이 유지되게 작성을 해야 된다. 자, 그렇게 표현이 되게 돼 있죠. 그 다음 결론은 이렇게 이 정도 적어주시면 되겠죠. 똑같이 적으려고 안 해도 되고요.
결론 같은 경우는 뭐 구체적으로 그렇게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여기에 내용에 맞는 토대로 조금 생각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셔서 그렇게 적는 연습을 한다면 이건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2번 문제는요. 위험성 평가 절차를 묻는 문제입니다. 절차. 개요는 아까 똑같이 뭐 써주시면 됩니다. 정의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이게 제일 핵심이죠. 절차. 예, 요 절차. 절차도 그냥 1번부터 이렇게 글로 나열하면 되지만 그것보다 우리는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 형태로 이렇게 깔끔하게 굳이 여기는 지금 자를 대고 표현했는데요. 자를 대고 하지 않아도 돼요. 예. 다만 이렇게 박스 형태 같은 경우 정도는 자 정도는 쓰세요. 예. 왜냐하면 좀 깔끔해 보이잖아요. 예. 근데 막 원형을 그리거나 뭘 그림을 이렇게 막 좀 복잡한 걸 그릴 때는 그냥 하세요. 예. 그런 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표 하나로 이렇게 표현해주면 너무 좋다. 그 다음에 소제목 1번부터 사전 준비, 그 다음에 6번 기록까지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 두었죠. 만약에 절차에서도 찍힌 문제로 사전 준비와 뭐 위험성 감소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1번과 5번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 그대로 이렇게 써주면 돼요. 조금 필요하다면 개요 여기 적어주시고 뭐 사전 준비, 그 다음 5번, 그 다음 결론 적어주시면 되죠. 근데 대부분 아마 절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체를 묻는 문제가 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절차는 이렇게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조금 많으면 이렇게 두 페이지 반 정도 그렇게 나오니까요. 이 정도로 적어주시고 이 정도 적으면 한 10에서 한 15분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쓰기 연습 많이 하셔서 이 시간도 산정하면서 그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자, 사전 준비 같은 경우는 유해 위험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무슨 자료가 있어야 위험성 평가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업장 내 기준 지침이나 작업 표준 절차, 그 다음에 작업 환경 측정 결과, 그리고 건강 진단 결과, 재해 사례 통계, 뭐 사양서, 매뉴얼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 준비에 적어주시면 좋고. 근데 2단계는 유해 위험 요인 파악을 묻는다. 그러면 사업장 순회 점검, 안전보건 자료, 청취 조사, 안전보건 체크리스트가 있죠. 면접에서 뭐 이런 문제 물어볼 수 있어요. 유해 위험 요인 파악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 답은 이거죠. 사업장 순회 점검입니다. 현장에서 점검을 통해 위험성 평가를 하라는 얘기예요. 왜? 현장을 가지 않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지난 연도에 했던 거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복사하기 붙여넣기 굉장히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노동부에서도 반드시 현장의 순회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위험성 평가를 해라. 우리가 이거 점검 이력도 확인하겠다. 그렇게 강력하게 지난번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중대재해 발생했을 때 이 내용도 다 아마 이 조사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체크 정도는 충분히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위험성 추정은 뭐 이런 추정 결정을 이렇게 하는데 행렬법, 곱셈법, 덧셈법 뭐 그 밖에 특정한 사업장에서 추구하는 방법으로 하면 된다. 그 정도로 적어주시면 되고 결정은 받아들여질 만한 수준이죠. 아까 얘기했던 허용 가능한 그런 위험성을 판단하는 단계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사전에 설정해 두어서 이렇게 결정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또 감소대책과 수립실행이죠. 감소대책 수립실행은 제일 중요한 건 처음에 법령에 근거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본질적이라는 건 뭡니까? 위험을 제거하고 대체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렇게 뾰족한 모서리가 리스크가 있다고 봐요. 그죠? 그럼 이 모서리를 쿠션을 붙이면 방호장치 개념으로 붙이면 좋죠. 근데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리스크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요 뾰족한 모서리를 요렇게 라운딩 짓는 거죠. 위험이 없도록. 이건 뭡니까? 결국 위험을 제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뾰족한 못을 사용하면 건설 현장에서 이 못에 의한 리스크도 있잖아요. 이 못이 아닌 접착제나 어떤 그런 본드나 이런 걸로 한다면 그 뾰족한 리스크는 사라지기 때문에 제거하는 단계로 보면 되는 거죠. 대체한다는 건 예를 들면 아세톤이라는 물질을 사용합니다. 이거 무슨 물질이에요? 인화성 물질에 또 흡입했을 때 인체에 굉장히 유해하잖아요. 이 물질보다
우리가 이걸 제거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더 안전성이 높은 물질로 대체를 한다,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들에게 위험을 크게 떨어뜨린다. 여기 이제 본질적 대책을 고려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대책이 공학적 대책이죠. 공학적 대책은 뭡니까? 인터락 등의 안전장치예요. 안전장치를 설치하면 충분히 안전성이 높다. 그 다음이 관리적 대책, 매뉴얼 작성, 표지, 교육, 훈련하는 거고요. 마지막은 최후의 수단으로 보호구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현장에는 어떤 것부터 해요? 개인보호구 착용시키고, 교육시키고, 표지 붙이고, 안전장치는 돈이 있으면 하는 거죠. 결국은 이 두 단계는 사람이 잘 지키면 안전하지만 못 지키면 사고의 리스크는 또다시 발생이 됩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는 동물이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사람은 5만 가지의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래서 5만 가지 생각한다라는 어떤 우리가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5만 가지 생각 중에 사람은 평균 하루에 12번에서 15번을 실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실수가 눈에 잘 보입니까? 안 보이죠. 왜 안 보이는 줄 알아요? 그 실수가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만약 내가 신호등을 건널 때 무단횡단하다가 차에 크게 치였던 경험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의 뇌리에는 평생 그 리스크가 기억에 남게 될 겁니다. 당연히 주의를 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한 걸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망각하거나 실수하거나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하다는 거죠. 결국은 이 사람은 실수할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 공학적 대책까지를 수립해야 리스크가 확 떨어질 수 있는 거지, 요것부터 선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개선 효과 고 저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굉장히 또 좋겠죠. 마지막 이제 기록 및 보존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들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결론까지 이렇게 기록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1번과 오늘 문제 2번 정리를 했고요. 다음에 또 교재에 있는 내용, 제가 핵심 문제에 대해서 또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